자, 오늘은 11월 운세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운세를 보고요. 혹시 뭐 좋은 일은 무엇인지, 나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나쁜 기운을 길하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번호 고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1월 운세 보도록 할게요. 자, 11월 운세는 여러분들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거나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거나 이런 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시기 질투로 인해서 몸이나 정신이 좀 다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나는 연애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내가 좀 빛나게 되는 운이거든요. 이렇게 빛나게 되고 남들보다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으면 나를 추종하고 따르고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또 여러분들을 시기 질투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좀 피해를 좀 많이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좀 다치게 되는 형국이 있으니 시기 질투로 인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시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11월은 좀 뭐랄까 좀 쉬어가는 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을 할 운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결혼을 빨리 서두르려고 하거나 빨리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면은 그 성급하고 불안하고 빨리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타고 또 좀 나쁜 기운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좀 늦추셔야 돼요. 그래서 11월 한 달은 구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삼각관계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피해자가 되든 삼각관계의 피해자가 되든 아니면 내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 까발려질 수 있는, 만약 내가 가해자였다면 삼각관계에 그런 가해자였다면 11월 한 달은 그게 까발려져서 좀 조리돌림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정적인 면에서는 좀 내가 숨죽인 채 설치지 않고 있으셔야 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11월은 좀 뭔가 여행도 다니시고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나의 이런 업을 좀 청산하셔야 돼요. 내가 애정적인 면에 까르마가 없고 남한테 해코지한 게 없는데요 라고 할지라도 내가 타고난 사주나 그런 영혼적인 상태가 그럴 수 있으니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기운을 떨쳐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뭔가 애정적인 면에 좀 남잡했고 가해자였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내가 여행을 하면서 좀 그 기운을 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니 내가 지금 당장 결혼해야 된다, 가족을 이뤄야 된다라는 그런 헛된 꿈은 깨셔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11월 한 달은 애정적인 면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얻게 되는 인기만큼 나쁜 기운도 들어와서 나의 몸을 치거나 정신을 치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처나 트라우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결혼해야 돼, 아니면 뭐 연애해야 돼, 아니면 빨리 가족을 꾸려야 해 하는 그런 강박이 그런 불안의 마음을 타고 또 나쁜 마장이 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많이 돌아다니시고 좋은 거 보시고 좋은 거 먹으면서 나의 마음을 좀 여유롭게 좀 다지셔야 해요. 11월 한 달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남의 눈에만 엄청 띄지만 않으면 사실은 뭐 괜찮거든요, 전반적으로. 근데 내가 뭔가 나의 스펙을 내세우거나 내가 이만큼 잘났어, 나 이만큼 했어, 이런 부분을 막 어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내세우게 됐을 때 나를 해코지하고 나의 명성을 더럽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1월 한 달은 내가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뭐 취업을 가려고 그러거나 이직을 하려고 했을 때도 뭔가 내가 나를 내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최대한 내가 겸손하고 검소하고 좀 수수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취직이나 이런 활동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11월 한 달은 취직이나 이직을 조금 쉬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좀 마음을 비우고 여행을 다니시게 되면은 마음적인 부분, 하늘적인 부분에서도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두하시면 좋겠고, 지금은 좀 쉼표 같은 때라고 보시면 돼요. 쉬어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쓰다가도 쉼표가 있으면 한숨 쉬고 띄우고 그 다음 문장이 이어가듯이 지금 내 인생도 한 표 쉬고 그 다음에 띄우고 그 다음 문장을 그 다음 인생을 기다려야 되는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쉼표도 없이 띄어쓰기도 없이 계속 글만 쓰게 되면은 이게 무슨 글인지 잘 모르겠고 그 뜻이 곡해돼서 해석되기도 하잖아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중간중간 이렇게 씌워주고 그리고 띄움표가 있어줘야지 내가 전반적으로 인생도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 인생을 나아갔을 때 훨씬 좋은 부분이 기다릴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혼잡하지 않고 오히려 정돈되고 그리고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1월 한 달은 시음표, 쉼표라고 보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밝은 생각 하시면서 지금 너무 조급해 하시거나 안달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좀 없으셔야 돼요. 내가 인기를 빨리 얻어야 돼. 내가 빨리 내가 알아줘서 세상이 나를 알아줘서 내가 빨리 취업을 해야 해. 아니면 승진을 해야 돼. 이직을 해야 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요즘 꾸안꾸라는 게 있죠. 꾸민 듯 안 꾸민 듯. 좀 그런 수수한 미도 좀 참 아름답고 이쁜 것 같아요. 그죠? 막 나를 바라봐. 내가 얼마나 멋지고 여성스럽고 남성적인지 봐. 이런 부분은 조금 구시대 좀 뭐라 그러지? 올드 패션 하죠. 좀 촌스럽죠. 지금 여러분들도 좀 그런 꾸안꾸처럼 내 인생을 너무 막 화려하게 나를 내세우면서 나를 알아달라고 하기보다는 은은하게, 수수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나를 어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행도 다니면서 그러면서 좋은 것도 보고 좋은 것도 가고 하면서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늘에 대고 기도하시거나 내 일상의 여유를 가지고 행복을 가지시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1번 리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2번 뽑아주신 분들은 11월 한 달은 내가 좀 꽉 막힌 듯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부지런히 움직인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성과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운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순간이 지금 도래를 했어요. 근데 그 운기가 좀 좋게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가치를 사람들이 알아주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를 나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나의 선하고 착한 모습을 봐가지고 좀 보호해주고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지금 대거 여러분들의 기운이 좀 바뀌면서 주변 사람들이 물갈이 되고 인맥이 물갈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은 그대로이지만 여러분들의 기운이 확 바뀌셔가지고 왠지 저 사람이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 왠지 기운이 맑아 라던가 왠지 같이 있으면 운이 잘 풀리는 것 같아 라던가, 그 여러분들의 존재가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서 뭔가를 계속 주고 싶고 인정해주고 싶고 애정하고 싶은 그런 주변 흐름이, 기운이 느껴져요. 이 모든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득이 되지 않아도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고 시간을 써준 그런 복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운을 얻게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이도저도 못하는 것 같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기운이 바뀌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더 나락으로 빠지고 힘들려고 이런 것 같진 않아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태양 아래 이제 뭐랄까 행복하게 내 성과를 낼 수 있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기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11월 한 달은 사실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막 드라마틱하게 뭔가가 바뀌고 드라마틱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확 바꿔줄 그런 부분은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운기가 바뀌게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그 기분을 이겨내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획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좀 뭔가 내 목표를 향해 성실히 나아가시게 되면은 결국은 그 결과가 많은 성과로 여러분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의 운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받고 그리고 나를 애정하고 감사하고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뭘 해도 비호감이고 뭘 해도 저 사람은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외모랑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들은 뭘 해도 마음에 들고 뭘 해도 정말 좀 대단해 보이고 뭘 해도 사랑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은 환호성과 이쁨과 그런 걸 좀 받게 되고 그리고 운기가 좋아져서 나를 둘러싼 많은 운이, 기운이 좀 좋게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11월만 잘, 뭐지? 보내신다면, 11월만 잘 계신다면은, 그 마음의 불안만 없이 잘 계신다면은, 앞으로는 좀 무궁무진하게 좋은 날씨 아래서 마음껏 뛰노는 그런 생명체들처럼 내 인생이 좀 잘 풀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손절할 사람들은 손절하고요. 나쁜 기운인 사람들은 보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풀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사람들의 이쁨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귀인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나를 챙겨주고 싶고 나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복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건 11월 뿐만이 아니라요. 11월 지난 시점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3번 뽑아주신 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보니까 재정운이 굉장히 좋게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11월 한 달 동안은. 그래서 내가 유산을 받거나 투자가 대박이 나거나 내가 투자해 놓은 게 뭔가 오른다던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금전운이 좀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돈이 들어오거나 큰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돈이 없어서 내가 힘들고 괴롭고 걱정하고 그런 모습은 좀 없어요. 좀 써도 줄어들지 않을 정도로 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여태까지는 그 돈을 뭔가 써도 되나 안 써도 되나 약간 이러면서 좀 걱정을 했다면 11월 한 달은 그 돈을 막 써도 괜찮을 정도로 좀 뭔가 풍요로워지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금전운이 좀 대박이 나요. 유산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 보너스를 받거나 아니면 뭔가 부동산이나 투자가 올라가지고 그 돈을 빼서 쓸 수 있거나 하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돈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요. 제가 볼 땐 좀 투자해 놓은 게 여러분들이 좀 대박이 나고 그게 좀 성과로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여기에 임신 카드가 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신들린 어떤 능력 이런 카드가 떴기 때문에 금전이 이렇게 좋아지게 되는 부분은 내가 뭔가를 금전이 잘 풀리게 되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드를 넣고 불리게 돼서 내가 대박이 나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이 막 들어오고 금전이 잘 풀리게 된 경위는 뭐 여러분들만의 순수한 그런 능력도 있겠지만 좀 신께서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그 금전을 기운을 좀 몰빵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좀 내가 여태 너무 힘들고 고생했고 좀 보람도 없고 좀 여러분들 혼자서 좀 애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서 무언가를 좀 주고 싶어서 좀 어떤 부분을 좀 보상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뭔가 신들린 듯이 뭔가 투자를 했더니 그 부분에서 이제 대박이 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건물 이런 데에서도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주식이나 코인 부분에서도 좀 내가 큰 돈이 들어올 수 있고 크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 있어요. 여태는 좀 고생하셨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지만 견뎌내야 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지만 결국은 성과가 좋다라는 거. 애정운 같은 경우는 조금 말이 필요하긴 해요. 좀 소통이 안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야 애정운도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좀 11월 한 달은 내가 애완동물이 있으면은 애완동물이랑 좀 더 가까이 지내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성적인 운에서는 무슨 말을 하면 좀 오해가 살 수도 있고 오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을 하는 버릇을 가지시면은 이런 불행 결과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고요. 차라리 애완동물이랑 가까이 지내시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동물 컨텐츠 같은 걸 보시거나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11월 한 달은 만약 내가 옛날에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 아니면 애완동물이 있으셨다면 그 애완동물이 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좀 기운을 좀 북돋아 주고 있는 흐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동물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키우던 동물이 있었다면 그 동물이 나를 지켜봐 주면서 내가 잘 되길 좀 바라는 좋은 기운을 좀 불어 넣어주고 있는 그런 흐름도 있어요. 11월 한 달은 여러분들이 뭐 거창하게 내가 대단해지지만, 좀 약간 숨은 힘을 숨긴 그런 느낌처럼, 여러분들이 좀 내유내강, 예, 그런 분으로 좀 거듭나거든요. 그래서 11월 한 달은 사실은, 어, 여러분들이 좀 금전적인 부분에서 숨통이 트이다 보니까 내가 계획하던 일,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도 내가 착착착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뭔가 신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전적인 부분을 좀 잘 풀리게 직접 관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들리는 목소리나 촉 같은 거를 잘 들으시게 되면은 또 그 다음 금전운이 좋게 풀리게 되는 그런 꿀팁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11월 한 달은 여러분들이 금전이 너무 좋아지고 그 모든 게 좀 성공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좀 내가 돈을 벌려고 막 애쓰고 막 돈 때문에 막 힘들고 그런 시기에서는 이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앉아서도 큰 돈이 들어오고 적은 노동으로도 내가 금전이 잘 풀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월 한 달은 금전적인 부분은 기대하셔도 좋지만 애정적인 면에서는 말을 할수록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한 부분을 어필을 하셔야지 서로 오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고요. 그리고 동물 같은 부분은 이런 동물이 오히려 11월 한 달을 여러분들을 더 알아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애완동물이나 동물 이런 부분에 좀 가까이 지내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그럼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4번 뽑아주신 분들은 11월 한 달은 내가 나를 내세울수록 내가 이만큼 잘났다고 알아달라고 그렇게 좀 어필할수록 내가 사회에서 매장당하거나 뭔가 재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나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겸손하시고 좀 더 연습하고 그리고 배우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1월 한 달은 막 약간 인과응보의 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내가 만약에 남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오셨다면은 뭔가 건강을 치거나 정신을 치게 되거나 목숨도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죄를 해야 되고 그래야 좀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그런 쪽에 또 가해가 있었다면 불법으로 내가 돈을 취득하고 남을 속이고 남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뒤에서는 뭔가 그 돈을 갈취하고 그 사람을 믿고 나를 진행했는데 내가 몰래 뭔가를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속임이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좀 나락갈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죄악이 까발려지고 명예롭지 못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 내가 그런 가해자로서 좀 인생을 사셨다면 내가 순수하지 못했다면 예체능적인 부분에서 좀 내가 어떤 부분은 불법적으로 나쁜 부분을 행하면서 돈을 갈취한 부분이 있거든요. 남을 해코지를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자중해야 되는 11월이 돼요. 나를 내세우지 마시고 최대한 숨어 계시고 좀 나서지 말라, 설치지 말라 이런 듯한 카드들이 좀 떴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땅에 묻혀요. 땅에 묻히는데 뭐 명예롭지 못하게 묻혀서 나락가게 되는데 시체도 못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사셨거나 내가 가해자로서 사람들에게 신뢰의 얼굴을 하고 뒤에서는 이중적인 불법적인 그런 부분을 행하셨다면 신 무서우신 줄 알고 좀 지금은 짜져 계셔야 되나 죄송합니다. 좀 약간 뭐라 하지 조금 나서지 말고 좀 이렇게 조용히 운동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나는 만약에 그런 불법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내가 나를 내세우고 나 이만큼 공부했고 이만큼 돈이 있고 이만큼 집안이 이렇고 이런 걸 내세울 때마다 내 생명이 좀 간당간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마시고 또 커리어적인 면에서도 좀 사기 기업 같은 거 여러분들을 막 사기칠 쳐가지고 여러분들은 막 목숨을 노리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 이제 해외 취업 같은 경우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 뭐 거의 그냥 한 줌의 재로 돌아오신 청년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2년 전부터 제가 알고 인지는 하고 있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그때는 미디어가 조용하다가 지금 요즘 많이 미디어에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취업이 동업 같은 걸 하자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서 다 여권이든 옷이든 다 빨개 벗겨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노예 생활처럼 하고 그리고 고문당하고 막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해외 출장을 빌미로
해외 출장을 좀 보내주겠다라고 해놓고 다른 국가로 일단 며칠 보내놓은 다음에 또 이제 캄보디아로 결국 뭐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거기 팔아넘기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기업들도 많이 힘들죠. 세상이 좀 어떻게 갈려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중앙화가 되고 국가 간의 그런 선? 그런 것도 없어지고 하면서 점점 이제 실물 자산도 가치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 AI의 등장 등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먹고 살고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소비도 좀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고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스타트는 결국은 그 알파고가 이세돌 바둑 기사님을 이긴 시점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그때부터 심각성을 저는 느꼈고요. 결국은 그 응어리 그런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가치가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들도 지금 거의 도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신뢰가 있고 잘 나가는 기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기업들도 돈을 위해서 그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들 못하는 그런 부분이 카드에 있거든요. 정말 돈이 되면 직원도 팔 정도로 그런 행실과 마음까지도 지금 카드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좀 취업 사기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취업 사기에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거기서 나의 스펙을 좀 대단하다, 대체 불가 인재다, 그대밖에 없다 하면서 다짜고짜 뭐 해외 취업을 뭔가 제안을 한다던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뭔가 나의 좀 부족한 부분은 절대 얘기하지 않고 나의 장점만 얘기하면서 너밖에 없다, 우리 회사에 와라, 막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회사들이 나를 진짜 요즘은 그런 괴담도 있죠. 장기까지 턴다고. 정말 그렇게 장기까지 털어가지고 한 줌의 재로 만들 정도로 나를 팔아넘길 수 있으니까 정말 정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뭔가 그 기업이 거짓말을 하고 매출액이나 이런 것도 좀 조작을 하고 그리고 그 기업을 뭐 검색했더니 임원들이나 CEO가 뭔가 불법에 연루돼서 뭐 감옥에 가 있다던가 뭐 아니면 법정에 연루돼서 왔다 갔다 한다던가 이런 잡음이 있는 기업이라면은 웬만하면은 가지 마세요. 그게 시그널이라고 해요. 그런 기업들은 나를 그런 나라까지 팔아넘길 준비가 돼 있는 회사거든요. 골물대로 골마서 결국은 터져가지고 미디어에 나오게 되는 경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를 봤을 때 나를 무조건 띄워주고 근데 뒤에서 파보면은 뒤에서 좀 구린 게 많아서 미디어에 막 좀 있고 소문이 좀 안 좋고 매출액 같은 거 부풀리고 막 유령 회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에만 막 그 신경 쓰는 기업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뭔가 뭐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그 마케팅이나 정치과 친구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그 기업을 이미지를 막 부풀리고 뭐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막 기부도 하고 뭐 선한 영향력을 막 계속 강조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기업이라고 계속 뭔가 봉사한다라는 듯한 이미지를 풍긴다면은 그런 기업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내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어요. 참 개탄스럽게도 어쩌다가 한국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카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기업, 취업준비생들은 그런 기업 조심하셔야 되고, 이직 제안을 받으실 때도 연봉을 높여주겠다. 너 같은 대체 불가한 인재는 없다라는 식으로 나를 모셔가려고 했을 때는 나를 인신매매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갈 수 있는 그럴 준비가 돼 있는 기업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AI가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대량 해고가 더 빨리 일어나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야 대량 해고 막 시작돼서 사람들이 곡소리가 나지만 실제로 몇 년 전, 한 10년 전부터 대량 해고가 이어졌어야 됐는데 국가 차원에서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실업자가 되고 사회에서 뭔가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면은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출산율의 하락, 그러다 보니까 그걸 누르고 있고 일부러 인간을 고용하라는 그런 법적인 어떤 지시 같은 게 있나 봐요. 정책이 있나 봐요. 그래서 AI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람이 투입돼서 일을 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지금 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과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공포와 불안, 그리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업 사기를 미끼를 던져가지고 본인들의 회사를 좀 유지하고 지탱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정책은 이런 거에 좀 쏟아가지고 사람들도 살리고 기업도 살려야 되지 않나. 이 지경까지 골마 썩을 줄은 사실 이 카드를 보기 전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정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4번 뽑아주신 분들은. 지금 사회가 한국 자체에서는 평화롭지만 그 외에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노리고 있고 그 야만 그 자체거든요.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상 뭐 이뤄지지 못했던 그런 상상 이상의 상상 초월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정말 한 줌의 죄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 이직이나 취업이나 뭐 이런 건 좀 사실 조심하셔야 되고 여행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해외에 나가서 명품을 두르고 다니시거나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시거나 나 이만큼 잘났고 이만큼 이쁘고 이만큼 잘생겼고 이런 듯한 느낌으로 다니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체도 못 찾을 정도로 땅에 묻혀서 사람들이 그냥 실종됐는지 알 정도로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범죄가 난리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11월 한 달은 정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눈에 좀 띄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게 일부러 좀 다니셔야 되고 또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뒤에 연계돼 있는 그런 인신매매가 사실은 굉장히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미지에 집착하는 그런 기업, 그런 기업들이 또 연관돼 있다고 하니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매매를 할 때 5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10명만 모집을 해도 네, 몇 억이죠. 100명이면은 몇십억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업을 지탱하기 위해 악수를 두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요. 올해는 우리나라가 운세가 정말 나빠요. 을사조약 기억나시나요? 을사년에는 항상 한국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올해가 을사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한국인이시라면 국적을 한국으로 가지고 계시는 외국인들도요. 포함. 어쨌든 내가 한국이란 나라랑 연관이 돼 있는 분들이라면 좀 지금은 몸살이실 때고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요. 나를 노리고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올해 한 해는 한국인이시라면은, 특히 4번 뽑아주신 분들이라면 외국에 나가도 최대한 내가 돈이 없는 그런 부분처럼 보이셔야 되고요. 어, 그런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는 오히려 호통을 치죠. 한국 사람들이 뭐 못 배워서 자기들이 이렇게 범죄를 해도 된다는 식으로 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호통을 치시고 그러는 걸 기사에서 봤는데, 범죄자들이 한국 사람들을 막 이렇게 사냥하고 괴롭히고 뭔가 장기부터 해서 탈탈 털어먹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그런 마인드거든요. 그거는 올해 우리나라 운세가 너무 쇠락해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운이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시기는 맞습니다. 특히 4번 뽑아주신 분들은 내가 돈을 주겠다, 취업을 시켜주겠다, 승진, 이직을 이렇게 하면서 뭐 내가 승진으로 이어주게 하겠다, 연봉이 협상해서 올려주겠다, 이런 모든 기업 조심하셔야 되고, 막 기부를 했다 라던가 봉사를 했다 라던가 그런 자화자찬하는 기업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아니면 뭐 좀 대단해 보이는 그런 기업, 우리는 뭐 본사가 강남 알짜배기 땅에도 있고 이 건물의 가치는 이 정도고 매출액이 이 정도고 막 이런 기업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참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그런 기업들이 인신매매에 지금 가담하고 있다는 거에 정말 개탄할 노릇처럼 저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에 있는 기업이고 강남 안에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회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금은 몸을 사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기업을 더 알아볼게요. 일단 애정적인 면에서 잡음을 일으킨 회사는 좀 걸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좀 대기업 분들이라도 뭐 혼외자라던가 첩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좀 구설이 나는 기업도 있죠. 법정에 왔다 갔다 하시고 뭐 그런 기업도 1차 걸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인신매매에 좀 가담돼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이 제가 듣기에도 그런 사회적 기업, 사회 공헌하는 그런 이미지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 부서도 키우고 마케팅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그 1차 그 회사 인신매매랑 뒤에서는 연관돼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출장이나 여행을 빌미로 사람을 골로 보낼 수 있어요. 시체도 못 찾을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그런 게 안 보일지라도 파보면은 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처를 두고 뭔가 애정적인 잡음을 일으켜서 좀 뭐랄까 뭐 이혼을 했거나 뭐 양육교훈을 뺏겼거나 뭐 이런 CEO가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도 인신매매에 지금 가담돼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그 자기 조직 안에 있을 때는 그냥 내비뒀다가 그 조직에서 뭐 은퇴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나가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정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적 관리를 해가지고 또 그런 쪽으로 보내버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기업일지라도 그 기업 안에 있을 땐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에 있는 사람이 이런 거에 범죄 피해자가 됐다 그러면 그 기업을 기피할 수 있으니까 안 그래도 이미지에 굉장히 집착하는데 근데 그 기업 출신들이 만약에 나왔을 때 어떤 기업으로 다른 취직 활동을 하거나 구인직을 했을 때 자기의 하청업체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 분야에
대기업의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기업의 구조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하청업체에 내가 내 전공을 살려서 가려고 했으면 그 기업이랑 연관된 회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작은 기업 같은 중소기업들이 나를 그런 해외 취업을 면목으로 아니면 휴가나 뭐 아니면 출장을 빌미로 보내가지고 나를 인신매매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기업에 오래 다니게 되면 그 사람의 인적 상황, 성격, 그리고 또 일 처리, 뭐 이런 것들 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가족 관계라던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걸 미끼를 물었을 때 인신매매에 굉장히 쉬운지를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대기업이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대기업이랑 지금 인신매매가 지금 연관이 돼 있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뭐 혼외자, 첩 이런 거 그런 기업이랑 연관되신 분들이나 그런 기업에 가족들이 다니시는 분들도 좀 그 가족들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CEO가 이혼을 한 상태거나 뭐 그리고 그 아내한테 거대 위자료를 막 줘야 되는 그런 판결이 있거나 이런 회사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인신매매랑 좀 연관이 돼 있어요. 또 조심해야 될 회사. 그리고 좀 뭔가 이직 제한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큰 회사를 다니거나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뒤에서 따로 나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헤드헌터든 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쪽에 내가 연봉을 높여가지고 팀장으로 내가 승진시켜서 그대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프라이버시한 그런 이직 제한 같은 거 그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메일 같은 걸로도 제한이 오거나 할 수 있는데요. 내 정보를 알아내서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보이스피싱범들이 진짜 원하는 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정보, 그러니까 이력서에 나오는 그런 전반적인 거를 좀 원한다고 들었거든요. 왜 원하나 했더니 이렇게 사람을 인신매매할 때 그거를 이 사람이 특징이 이러니까는 이렇게 미끼를 물면은 이 사람이 해외로 유인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취미나 성격이나 이력을 더 진짜 선호하는 것 같네요. 그때는 조금 제가 그걸 보고 의아했는데 이제야 조금 퍼즐이 맞춰지고요. 이 모든 인신매매가 뒤에서는 대기업들이랑 좀 연관이 돼 있다는 게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말 무섭네요. 네, 그래서 11월 한 달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내가 몸을 조심하셔야 되고 을사년 자체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우리나라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이 기운을 몰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인신매매하고 짓밟으려는 기운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몸살이시고 그런 비밀스러운 비밀리에 이직 제한 같은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취업 활동 같은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남들에게 내가 신뢰를 바탕으로 뭔가를 해먹거나 내 직책이나 그런 신분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속여먹어서 돈을 빼돌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명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두 갈래로 바뀌어요. 내가 사기꾼의 가해자라면은 나 시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내 몸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 단순히 명예의 하락, 타락, 뭐 나락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시체도 못 찾을 정도로 그냥 내가 어디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도 인신매매랑 연관이 돼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사기 피해자들이 처벌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막 살면요. 다 루트 뒤에서 지금 다 이런 루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그렇게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사기 가해자면은 여러분들 시체도 못 찾을 정도로 될 수 있으니까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런 게 없다.
나는 그냥 선량한 시민이다라고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신매매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 참 놀랍게도 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잡음이 많은 CEO들의 회사들이 이 인신매매에 가담하고 있고, 그 회사들이 지금 그렇게 사람을 팔아가지고 뿔리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 조직이 뭐 단순히 중국이다, 뭐 어디 깡패 조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사실 대기업이라는 게 참 놀랍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올해 조심하셔야 되고 11월뿐 아니라 올해는 정말 몸살이셔야 된다. 내년부터는 제가 구군을 봤을 때 우리나라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시고 11월 이제 다 갔어요. 이제 올해 다 가니까 조금만 버팁시다. 그럼 4번 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